지난 6월 말 익산에 자리한 사찰 금강 관음사. 한 조사단이 승려 한 사람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연도가 정순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의류 11월 4일 박인길 적선비 이쪽은 뭐 관찰사니까. 작은 단서라도 잡으려 사찰 곳곳을 살피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작년부터 지금 순천 송강사 성보박물관에서 금명 일석 스님의 작품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논산부터 익산, 군산, 그다음에 김제를 일석 스님 작품을 저 이제 찾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아니구나. 스님 팽화가 이거예요. 이 작품이 있을 거예요. 마침내 찾아낸 한 점의 탱화. 그것은 1940년대 그려진 불화로 우리나라 최초의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 승려 일섭의 작품이었다. 조선 말에 태어나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그는 자신이 보낸 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화와 불상을 만들며 불교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근대 불교 미술에서 아주 선구자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요. 일섭 스님의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량을 전수받아서 지금까지 이 후진들이 우리나라 불교 미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용 일섭. 그는 명실상부 조선의 마지막 불화승이자 최초의 근대 불교 미술가였다. (193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1935년 3월에는) 김제 금산사에 화마가 덮쳤다. 화재가 난 곳은 금산사 미륵전. 당시 이곳엔 세 구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중 유일하게 중앙 미륵불만 전소되고 만다. 금산사는 곧바로 시주금을 모으며 재건 준비에 나서는데, 당시 일은 신문에 보도될 만큼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은 불타버린 미륵불을 누가 만드는가에 쏠려 있었다. 고개를 바짝 들여볼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금산사 미륵불. 사실 이 불상은 1935년에 불에 타 소실된 것을 2년 뒤인 1937년에 새롭게 완성한 것입니다. 당시 미륵불 복원을 위해 금산사는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요. 불상을 제작할 장인을 정하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도입한 거죠. 바로 이 경쟁 입찰에서 당대 최고의 화승 일섭 스님과 일본 유학을 다녀온 촉망받는 근대 조각가 김복진이 맞붙게 됩니다. 보통 불상이나 불화를 만들 때는 절에서 선정한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특이하게도 이때 금산사에선 일섭과 조각가 김복진 두 사람에게 미륵불 모형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다. 오늘로 치면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인 것이다. 두 개의 불상을 두고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도 초빙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분에게 불상 조성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을 됐는데,
지금 봐도 두 분이 제출한 불상은 굉장히 서로 양식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불상이었어요. 일섭은 불화 외에 불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17세기만 해도 불상을 만드는 사람은 불상만, 불화를 그리는 사람은 불화만 그렸지만 일섭은 불화, 불상, 단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능숙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는 불상의 이목구비를 섬세하고 가늘게 표현해 부처의 얼굴을 곱게 만들었는데 이마 쪽에 곡선이 흐릅니다. 일섭스님 작품은 다른 타 이 불모들이 조성했는 작품들은 이마가 아주 평면이고 평평하고 이런데 일섭스님 작품은 약간 볼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발, 부처님 머리카락이 낮아요. 이렇게 두툼한 이 나발을 가진 부처님들이 많은데 특히 일섭스님 작품들을 부처님을 보면 나발이 낮은 거, 그게 그러니까 균형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게 눈매라든가 코라든가 입술도 그냥 조각의 어떤 윤곽 이런 걸 갖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제자리에 항상 위치가 똑 잘 맞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의 어떤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런 특징은 일섭이 만든 김제 금산산 미륵불 모형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일섭스님은 조선 말기의 전통을 배운 예배존상을 주로 만드는 전통 조각승다운 모습을 보인 거죠. 이제 부처님으로서의 원만한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 가장 집중한 사항을 만들어냈고요. 반면 일섭과 맞붙었던 조각가 김복진의 불상은 그와 달랐다. 동경미술학교에서 유학한 김복진. 그는 1924년 동경에서 열린 제국미술박람회에서 입선하면서 조각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전문적인 근대 미술 교육을 받았던 만큼 김복진이 만든 불상은 전통 불상과 달리 신체의 비율이나 양감 표현이 두드러졌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근대기까지 흔히 만들어졌던 불상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긴 해요. 비율이 좋고 인체의 구현을 정확히 해낸 그런 뛰어난 상을 만들어냈어요. 얼굴 크기에서부터 몸의 길이까지의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가슴의 근육이라던가 허벅지의 양감의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 시기 전후의 불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었고, 전통 조각승과 현대 조각가, 성향이 전혀 다른 이들 중 금산산 미륵불 초성 입찰에 당선된 건 현대 조각가 김복진이었다. 일섭이 쓴 작품 제작일지 연보를 보면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은호 화백으로부터 일섭 작품이 가장 유망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 인체에 가깝게 표현한 김복진의 현대적인 불상이 더 눈길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산산 미륵불에 채택되지 못한 불상은 일섭 생애에서 가장 좋은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높이 1m 남짓되는 당시의 입찰 작품은 현재는 제주 정광사에 소장돼 있다. 1935년 입찰이 끝나고 일섭은 김제 금산산 미륵불과 또 한 번 인연을 맺는다. 1935년에 그 입찰이 있고 나서 1937년까지 김복진이 만들어 놓은 불상을 일섭스님이 수리를 해요. 그 이후에 1938년도에 일섭스님이 5번에서 6번에 걸쳐서 석고로 불상을 만듭니다. 보통 흙을 이용해 불상을 만들던 때에 김복진은 당시 자주 쓰지 않던 석고를 재료로 불상을 제작했는데 그 불상을 수리하면서 일섭은 흙이 아닌 새로운 소재에 눈을 뜬다. 그는 석고에 이어 시멘트까지 다양한 소재로 불상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50년대에 들어서 시멘트로도 불상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재료를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게 당시에 김복진이 만들었던 석고 불상이라든지 혹은 김복진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들었던 시멘트 불상이라든지 그런 현대 조각가가 사용하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영향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 이후 일섭이 머물렀다는 대구 선법사. 이곳에 서 있는 미륵불에도 일섭의 새로운 시도가 녹아들어 있다. 미륵불인가요? 예, 미륵불입니다. 네. 노천불로서 네. 아주 균형이라든가 이 네. 비례가 아주 잘 맞네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 보면 일섭 스님께서 금산사 미륵전 부처님을 네. 조성하시려고 모형을 하신 게 있어요. 예, 예. 그 모형 하시는 그 부처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모형 부처님은 석고로 만들었었는데 네. 작은 부처님이니까. 네. 근데 이 부처님은 특이한 발상으로 시멘트로 조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철근을 넣어가지고 시멘트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시멘트가 이렇게 흔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진 어떤 재료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부처님 조성이나 뭐 이 불사에 시멘트를 갖다가 조성하기에는 뭐 한 예는 잘 없죠. 예, 예. 근데 일섭 스님께서는 이 재료의 구애를 안 받고 조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 흙이나 석고나 시멘트나 나무나 어떤 재료도 구애 안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조성했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금산산 미륵불 조성 입찰에 참여한 후 일섭은 김제 백구면의 털을 잡고 부용사를 창건한다. 이곳엔 지금도 일섭이 남긴 불화와 불상들이 세월의 흔적을 아는 채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 앞에 중앙에 계시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과 좌측, 우측에는 좌우 보처 보살님들을 전부 다 일섭 스님이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조그마한 아미타 부처님은 처음에 1938년도에 여기 부용에 자리를 잡을 때 인법당에 모셨던 불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탱화가 여기 그려졌는데 지금 스님의 작품입니다. 이 신중 탱화하고 옆에 지금 지장보살님이나 큰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탱하고 비교했을 때 작품이 좀이라도 비교가 되듯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스님의 작품과 다른 분의 작품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 겁니다. 칠성각에 자리한 용왕탱화, 산신각에 모셔진 산신탱화 역시 일섭의 작품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 동자도 있고 그런 여기는 동자는 없고 천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천녀가 시중등 걸로 돼 있고, 여기 호랑이를 보통 산신이 타고 있고 앉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모습이 좀 다르고 눈이 꼭 살아있는 듯이, 지금 이 눈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린 것 같은데 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앞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직접 단청을 칠하고 불화와 불상을 완성해 창건한 부용사. 이곳에 머물며 일섭은 불사가 없는 날이면 농사를 짓고 글을 쓰고 그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다. 불화는 인물을 갖다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 불화죠. 주로 인물이 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연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옛날 조선시대의 스님들처럼 신심 하나 가지고만 불화를 그렸는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오셨던 분인 것. 일섭이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백여장에 걸쳐 스케치해둔 불화 유본과 그의 작품 일지인 연부에 남긴 동작선묘. 특히 동작선묘는 각종 스포츠에서 나타난 동작을 먹선 하나로 간략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1938년 국내에 상영됐던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전통에 기반한 불화를 그리는 화가였지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작품에 활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섭은 이런 스케치 작업을 통해 사람의 얼굴과 동작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상 연구하셨어요. 초연습하면서 항상 삼국지를 펴놓고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들 또 다 묘사했고, 축구 선수나 스포츠 하는 분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연보에 보면 그려져 있거든요. 세필로. 이게 그만큼 연습을 부단히 했다는 거죠. 사진 찍어와서 그 사진 가지고 연습했고, 책을 가져와서 또 달력이, 어떤 달력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같은 달력 잘라 갖고 와서 달력 보고 또 연습됐고, 부단한 연습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었느냐. 부용사에서 법당을 운영하던 그는 이곳에 또 하나의 간판을 내건다. 불상불화 전문연구 성예원. 불교미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일섭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제자 양성에 나선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그림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면 그림을 다 가르쳐주고 일을 하나씩 줘서 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길러내셨고, 또 그 본인의 밑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두 다 데리고 일을 하면 그 공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임을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눠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있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미술계에서 뛰어난 작가로 손꼽히는 제자들을 길러낸 일섭은 전국에서도 가장 이름 높은 불모였다. 일섭이 떠난 후 현재까지 그의 제자들은 일섭문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일섭의 화풍을 잇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화 작가 전현호. 그는 일섭의 제자의 제자, 즉 손제자다. 저는 일섭 스님의 손제자죠. 스승님은 대구에 계셨던 조정우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조정우 일섭 스님의 손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일섭 스님의 직계 제자 선생님들은 다 거의 다 타계를 하시고, 지금 제일 중추적으로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계에서 조각이라든가 불화라든가 단청 다 이런 분들인 지금 현재 일섭 스님의 손제자 위주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3년 일섭은 주 활동 지역이었던 전라도를 벗어나 대구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한다. 대구 장수사, 지금은 선법사로 불리는 이 사찰은 일섭이 대구에서 활동할 당시 머물던 곳으로 지금까지 일섭의 작품이 남아있다. 여기가 옛날에 그 장수사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절이에요? 네, 여기는 일섭 스님께서 6.25 이후에 예.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여기 대구 경북이나 영남 일원의 이 불사를 갖다 여기서 하셨어요. 아마 여기 돌아가실 때까지 말년까지 이 장수사에서 계시면서 많은 불사를 하셨죠. 예. 이 법당이 지금 참 이렇게 허술하지만은 옛날에는 일섭 스님께서 직접 다 부처님 한 분 한 분, 탱화 한 분 한 분을 다 직접 조성해가 모시는 그런 법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본전불이 일섭 스님이, 예, 그렇습니다. 일섭 스님 작품이고요. 지금 칠성탱화, 저쪽에 있는 용왕탱화는 일섭 스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작품입니다. 예, 이 부처님은 지금 소조로 흙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전불은 일섭 스님께서 처음에 장수사의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 만들으신 부처님이고, 대구에서 머물며 활발하게 불사활동을 펼친 일섭. 현존하거나 연부에 기록된 작품 상당수가 대구에 있던 시절 완성된 것들이다. 화승으로서 기량이 무르익은 후에도 끊임없이 디자인을 구상하고 연습하며
자신만의 불교 미술 세계를 만들어간 일섭. 1971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된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단청장, 무형문화재 단청장으로 지정이 되셨잖아요. 이 단청장 속에는 불화장, 조각장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부처님도 조성을 하시고 조각도 하시고 불화도 그리시고 단청도 하시고 심지어는 개금까지, 도금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이 아마 나오지는 못하겠죠. 김제 조왕사. 이곳에 일섭을 좋아하고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연부에 기록된 그의 작품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다. 부분적으로만 소개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이걸 잘 몰랐는데, 그 자세하게 기록한 연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연대라든지 그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연부에 나온 내용하고 대조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동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한 280점 이상을 확인을 했어요. 전국 사찰을 다니며 연부에 기록된 작품들과 기록되지 않은 작품들까지 찾아 나선 조사팀. 이곳 조왕사에선 일섭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여기 화기가 여기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재질은 이제 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잘못하면 철저하게 울었는데 그 자리만 지금 놔두고. 삼불에도 부처님의 세 분이 지금 삼불을 계시는데 가운데는 지금 가운데 분은 이제 비로자나불이시고 오른쪽에 약사열의 불 하고 지금 그 왼쪽에는 지금 아미타불 3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일섭 스님 작품. 네, 일섭 스님 작품이고요. 뭐라고 14년 43년. 조왕사에서 발견된 한 점의 불화. 그것은 기록에도 없던 일섭의 작품이었다. 근대 불교 미술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금용 일섭. 하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일섭을 알리고 그의 작품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이유다. 이제까지는 그 불화 가치도 모르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누굴 준다든지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자료를 집중해가지고 자료로 남겨놓으면 후대라도 많이 좋아질 거니까. 종교를 떠나서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고 한국 불교 미술을 이어가고 발전시킨 훌륭한 분이 여기에 계신데도 이 김제에 부용사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섭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은 불교 미술이 부흥하는 것이었다. 못난 스승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 노력하며 근현대 불교 미술의 불모로 자리한 금용 일섭.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1975년 입적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맥을 이어온 승려 일섭.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섭 스님은 종교 미술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형식을 더해 예술성 높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왔는데요. 또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현대 불교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는 종교인인 동시에 시대를 고민한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